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계를 잠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태양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태양과 행성, 그리고 소행성, 그보다 더 작은 외소행성, 그리고 멀리까지 타원 운동을 하고 있는 해성,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양계에는 총 질량의 99%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태양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작은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지구도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해서 오늘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 시스템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칠판에다가 그림으로 붙여놓은 사항인데요. 외권, 기권, 수권, 그리고 직권과 생물권, 이렇게 5개의 권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지구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적인 그런 영향을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태양과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고 있는 우리 그 지구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기에 처음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수성과 금성과 달리 지구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 생명 가능 지대, 영어로는 골디락스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골디락스 행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영국의 그 동화 중에 골디락스와 곰 3마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골디락스라는 그런 소녀가 어떤 외딴 집에 들어갔더니 스프가 3그릇 놓여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스프는 하나는 너무 뜨거웠고 하나는 너무 차가웠는데 가운데 있는 적절한 그런 스프, 그것을 골디락스가 먹게 되었대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말이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는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불릴 만큼 생명체가 살고 있는 태양계 내에서는 유일한 그런 행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지구가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태양에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이 얼음도 아니고 증발한 기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물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와 물이 있다는 것, 이런 거를 들 수 있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대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구를 이루는 대기가 적절히 있어서 온실효과를 내면서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상태를 계속 가둬놓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없는 행성인 수성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수성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햇볕이 비치는 낮에는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햇볕이 비치지 않는 밤에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높은 600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가 없는 행성에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지구는 대기가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그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골디락스 행성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우주에서 받고 있는 그 외권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이야기를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외권에서 여러분들
태양에서 에너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태양에서 보면은 태양풍이라고 해서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전기적 입자, 대전 입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지구에까지 들어오거든요. 지구가 그냥 그 대전 입자를 그냥 받는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여기 조금 있다가 배울 내용이지만 잠시 먼저 얘기한다면 지구의 내부 구조 중에 외핵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N극과 S극이라는 자성을 띠게 됐거든요. 그래서 N극과 S극 자성을 띠면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겨요. 그러면 그 자기력선을 따라서 전자가 배치되거나 양성자 이런 것들이 배치되면서 어떤 도넛 모양의 보호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태양에서 오고 있는 방사능을 뜨는 대전 입자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도넛 모양의 이런 보호대 모양을 우리가 벤 앨런대라고 불러요. 그 벤 앨런대의 그 모형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릴게요. 벤 앨런대는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도넛 모양으로 바깥쪽은 주로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16,000km 지점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 안에 흰색으로 표현한 4대는 지상으로부터 3,000km 지점에 있는데 주로 양성자가 여기에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태양에서 오고 있는 그런 대전 입자들을 막아주니까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권은 지구의 대기를 말하는 것인데 지구의 대기 성분으로 가장 많은 것은 질소입니다. 질소. 그래서 여기 질소가 78%를 차지하고 산소가 21%를 차지하니까 이 두 개가 무려 99%를 차지하고 남은 1%는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기타 이런 것들로 대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기는 주로 어느 정도에 분포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높이로는 지면에서부터 1000km까지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고 주로 그 기체 대기가 여기 32km 지점까지 99%가 배치되어 있고 위로는 점점 희박해진다고 해요. 중력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높이는 Y축에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여러분들 온도를 표시해 놨는데 이 온도가 지면 부분에는 높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낮아지죠. 그거는 여러분들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의 복사열 때문에 지면 부분이 더 뜨겁고 그러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그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 계기가 여기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상공에 거의 한 20km에서 30km 사이에는 O3라고 하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서 이 부분이 태양에서 오고 있는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뜨거운 열기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온도는 점차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또 줄어드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온도가 계속 낮아져요. 그러다가 한 지상에서부터 80km 지점 정도 되면 이때부터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점차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온도가 점차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온도가 점차
낮아지다가 점차 높아지다가 낮아지다가 높아지다가 이러니까 경계를 그런 지점마다 여기까지 나눠서 여기까지는 대류권, 그 다음에 점차 높아지는 지점을 나눠서 성층권, 다시 낮아지는 그런 구간을 중간권, 그리고 다시 높아지는 구간을 열권이라고 구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맨 밑에 있는 대류권은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나서 이름을 대류권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들 대류라는 게 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면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차가워진 물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증발했다가 위로 올라가면 차가워지니까 다시 구름이 되었다가 강수 현상이 나타나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죠.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류권의 큰 특징은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안정한 그런 권이 아니죠. 그 다음 성층권은 자외선이 차단되는 그러한 오존층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로 갈수록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층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층이라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된 층이다. 그 다음 중간권으로 가면 다시 기온 분포가 아래가 더 높잖아요. 대류권과 마찬가지인 그런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강수 현상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수증기는 맨 아래 대류권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위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류 현상만 일어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한 점은 유성, 여러분 별똥별이라고 하는 유성이 많이 이 부분에서 타서 없어진다고 해요. 혜성이 이렇게 지나갈 때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돌가루,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중간권에 있는 대기랑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타서 없어지는 별똥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중간권에서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열권은 다시 안정된 그런 상태,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대류가 없고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띄울 때 이런 열권, 이런 고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기권의 그 네 단계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권을 살펴볼게요. 수권은 지금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 깊이로 내려가면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수권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이 바닷물의 표면 쪽은 따뜻한 그런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맨 위에 주로 받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닷물 깊이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닷물 깊은 곳은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이것도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쪽을 이야기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윗부분은 온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높아졌는데, 그게 한 이만큼을 혼합층이라고 해서 같은 온도를 표시해놨잖아요. 그 이유는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이 계속 혼합이 되니까
이만큼의 두께는 온도가 같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합층,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때는 바닷물의 혼합층도 두꺼워져서 100m가 아닌 200m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바람이 거의 불지 않으면 이 혼합층의 두께는 더 얇아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일단 혼합층은 그러한 성질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열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온도, 계절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온도는 한 4도 정도의 그런 온도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중간 지대가 있거든요. 중간은 수온약층이라고 해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0m 지점부터 200m 지점 이 사이가 보통 수온약층, 수온이면 물의 온도가 비약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수온약층은 지금 온도상으로 보면 안정된 상태거든요. 아래쪽에가 낮은 온도, 위가 높은 온도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의 어떤 교환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건데, 지구의 안쪽 모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구의 안쪽을 보면 이렇게 핵이 있어요. 내핵이 있고 그 바깥에 외핵이 있고, 그리고 여기 멘틀, 그리고 지각, 이렇게 4가지 층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핵은 철과 니켈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압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라서 고체 상태이고, 그 다음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외핵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액체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의 대류 현상 때문에, 외핵의 대류 현상 때문에 아까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발생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외핵이 있고, 그리고 나서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은 지구 전체 직권의 80%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양을 멘틀이라고 해요. 그리고 맨 윗부분, 사과로 말하면 껍질, 사과 껍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중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각은 다시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지각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이렇게 일부러 색깔을 좀 달리 해봤는데요.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 지각은 더 얇은 상태의 두께를 보이는데, 대략 해양 지각은 한 5km 정도의 두께를 보인다고 하고, 대륙 지각은 굉장히 더 두꺼워서 한 30km 또는 35km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두께는 이러한데 밀도로 따지면 해양 지각이 훨씬 더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건대 이 해양 지각은 물로 눌려 있으니까 더 많이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각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지구의 이 지각과 연결된 멘틀과 같이 연결을 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걸 보면 지금 대륙 지각 밑에 멘틀이 있는데, 멘틀의 그 상단 부분,
멘틀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부분의 최상위층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다른 이름으로 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판. 그리고 여기 멘틀의 아래, 여기 판 바로 아래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암석권, 그리고 여기 더 진한 부분, 붉은색 계열을 띠고 있는 요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멘틀의 연약권 부분은 움직임이 있어요. 대류 현상이 있어서 여기에서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이 위에 있는 암석권, 이 부분을 판이라고 하는데 판에 이동이 생깁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라서 뭐 1년에 한 2cm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의 이동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텐데, 일단 직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양지각과 해양판, 그리고 그 밑에 진한 색상은 연약권, 여기는 대륙판과 그 밑에 연약권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로 불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생물권을 살펴볼 텐데요. 생물권은 미생물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죠. 동물들은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기권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뿌리가 자라면서 암석이나 이런 직권을 풍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작용이 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생물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권,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권 5가지의 권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서 외권에서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기권과 생물권과 직권과 수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죠. 예를 들면 수권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올라갔다가 구름이 돼서 다시 수권으로 비가 내린다거나 땅에도 내리니까 직권에도 내려오죠. 그리고 생물권이 먹는 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배출이 되면 또 수권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물이 순환한다거나, 우리가 직권에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 여기 안에 있던 그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기권에서 이 식물의 광합성에 쓰이기도 하지만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서 물속에서 탄산이온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침전되면서 다시 직권의 석회암으로 다시 축적이 돼요. 그러면 그게 다시 화산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권으로 올라가고, 또는 여기에 우리 생물권에서도 영향을 미치죠. 이산화탄소가 돼서 생물권으로 들어갔다가 또 호흡이나 이런 걸로 산소로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순환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 권에서의 어떠한 것들이 독자적으로 보다는 영향을 서로 미치면서 지구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었습니다.